안녕하세요, 주토리입니다. 최근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멘탈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오늘은 폭락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반등 없이 거의 8거래일째 하락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 2443포인트에서 165포인트 하락한 2278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태이고, 코스닥 지수는 더 가파르게 899포인트에서 90포인트 약 10%가 하락한 809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지지는 언제 받고 언제 반등을 할지 모르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락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보다도 불안감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까지 내려갈지, 이 종목이 다시 오를지, 내가 산 가격으로 올라올지, 이러한 불안감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저번처럼 14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건 아닌가, 내 전재산인데 반토막은 나는 건 아닌가, 이럴 때 멘탈 관리가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자칫하면 실수가 발생하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락장을 2008년부터 많이 겪어오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내동매매입니다. 이러한 하락장일수록 멘탈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동매매가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계좌의 손실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현재 마이너스 손실 계좌를 메꾸기 위해서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매매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코로나 관련주, 백신주, 대북주, 전쟁주, 이러한 종목들이 투자자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을 예를 들어서 빅텍, 현재 연평도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목요일에 급등이 나왔고 금요일에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만약 빅텍을 매수를 했다. 만약 오늘 크게 하락할 때 갖고 있었다면 손실을 메꾸기는커녕 완전 망가져 버렸을 겁니다. 이렇듯 손실을 메꾸기 위한 내동매매, 사람 심리가 100만 원을 잃었다. 그러면 10만 원씩 10번을 벌어서 메꿀 생각을 하기보단 한 방에 100만 원을 메꾸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급등주를 매매하게 되고 한 번, 두 번 성공을 하게 되면 언젠간 크게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현재 계좌의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급등주를 내동매매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고 참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물타기. 마이너스 손실이 찍히면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명 물타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하루 이틀만 떨어져도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당장 마이너스 10%를 물타기를 하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로 줄이기 위해서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더 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수를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퍼센트는 당장 줄겠지만 혹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똑같은 마이너스 10%가 온다면 손실액만 커지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물을 타기보단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고 시장이 반등을 할 때쯤, 연속적인 반등을 나올 때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선 시장이 급락한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기다리는 측면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적인 손절. 시장이 급락을 할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다. 현재 계좌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를 찍고 있다.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사든지 당분간 현금을 보유한다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은 이미 늦었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3% 넘어가는 손절은 이미 늦은 손절입니다. 마이너스 15에서 20까지 왔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다리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손절,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하지만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종목이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와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손절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주, 현재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2차전지, 그린 뉴딜,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15, 20이다. 이러한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종목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올라올 때 더 큰 상승 탄력을 받기 때문에 믿을 만한 종목인지,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한번 살펴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저가 매수.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급락을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비싸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8만원, 10만원이어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5만원이네? 사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그 종목이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를 봐야 하고 지금 사야 할 자리인지도 봐야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싸니까 쇼핑을 하듯이 매수를 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매매 방법입니다. 오히려 종목 수만 늘어나고 만약 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매수한 종목이 똑같이 오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내려갈 때 어떠한 종목이 좋을지, 올라갈 때 어떠한 종목이 더 잘 올라갈지를 한번 분석해보고 수급도 보면서 내려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는 것 같다. 이러한 수급을 보면서 종목을 고르고 골라서 최소한의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겠다라는 본인만의 전략을 수립하고 만약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왔다라면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싸니까,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싸니까 담아보자라고 한다면 거기가 바닥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한 급락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 엄청난 동학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그냥 싸니까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급등이 나올 때 삼성전자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싸 보인다, 매수를 하겠다. 하지만 반등을 줄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포기.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락장이니까, 내 계좌가 다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오늘 보고 있어도 못 판다. 그냥 당분간 계좌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기다린다? 별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앞으로 주식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매매하실 건가요? 상승할 땐 보고 하락할 땐 보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매매할 건가요? 하락장이 온다면 현재 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어떠한 우량한 회사가 주가가 급락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지, 현재 시장이 급락을 하면 금, 은, 선물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환율은 어떠한지, 유가는 어떠한지 이런 걸 비교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만약 바닥을 찍고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어떠한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갈지, 어떠한 종목을 매매할지, 어떠한 자리에서 매수를 할지 충분한 본인만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본인만의 전략을 수립한 사람만이 반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반등해서 손실이 줄었고 앞으로 떨어지면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의 마지막 단어는 경험으로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언제든 겪을 수 있는 하락장,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고 본인이 다 전문가고 주식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수라서가 아니라 시장이 그냥 좋았던 겁니다. 이러한 하락장에서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는 게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하락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손실된 계좌를 보면서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락장을 겪으면서 분석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또 찾아올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쌓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험, 이러한 하락장에서 상승장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주식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 큰 하락은 아직 아니지만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경험을 하고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